제가 그 발표를 준비한 자료는요, 저희가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서 지침 안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안내 책자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원단으로부터 문의가 자주 오는 거를 연결해서 그 중심으로 그 실무에서 나타나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주요 내용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순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 현황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보건복지부 8대 바우처, 전자바우처 사업이 그 구분들에 있어서 질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짚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준비하였습니다. 예, 먼저 사회서비스란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그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제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바우처 제도로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기존의 민간 단체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이랑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면요.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민간 단체 보조금은 공급기관 지원 방식이고요. 바우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관 지원 방식에는 단일기관 독점, 바우처 수요자 지원 방식에는 다수기관 경쟁, 그리고 수급자랑 저소득층의 공급기관 보조금의 방식에 따르면요. 수요자 바우처 제도는 서민이랑 중상층까지 좀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우처는 일부 본인부담금 납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기관 지원 방식은 공급기관 재량에 맞춰서 서비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수요자는 이용자 욕구에 맞춰서 표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랑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구분인데요. 이거는 PT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훨씬 수월하십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사회서비스 시행 부서가요. 10개 부처 그리고 75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보건복지부에 18개의 그 사회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18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3페이지고요. 보건복지부 8대 전자바우처 사업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질의가 이거예요. 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랑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안에 있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지침의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이 8개 모두 지침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근데 지침을 혼동하셔서 좀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침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서비스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다 지침이 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으로 나뉘지요. 지역 개발형은 시도 개발형과 시군구 개발형으로 나뉩니다. 경기도 현황입니다. 지역 선택형은 전국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고요. 시도 사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개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다 시군구 개발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군구 개발형 사업 자료나 교육
기타 등등 취업하실 때는요,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시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효과적인 전달 체계로 저희가 업무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복지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가장 큰 의의는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의고요. 이거는 아까 앞서 그 바우처 제도의 특징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총 74개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50억이고요. 지역 선택형이 약 100억 정도 되시고요. 지역 개발형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관 수가 지금 18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을 받은 기관의 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받은 한 기관에는 컨소시엄 기관이 묶여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컨소시엄 기관까지 합하면요, 500에서 600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취업할 때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공기관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페이지상으로는 그 4페이지의 주어 변경 내용은 이거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이따가 질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랑 그리고 지침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지침 내용을 전반을 담은 건 아니고요. 주요점만, 그리고 가장 많이 지원단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이용자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나 봐요. 유아인 것 같고요. 아이의 어린이장, 유치원장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신청 안 됩니다. 신청 안 되시고요. 그 신청권자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항 사회서비스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지금 자료집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장이나 유치원 장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본인, 그리고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그리고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침해야 되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용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선정 기준입니다. 사실 뒤에 개발원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과 연령 그리고 사업 특성에 맞게 기준이 선정이 되시는 거 아시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소득이 없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랑 그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이 사업 특성에 맞게 선정이 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제공기관은 어떤 사업을 선정하실 때 그 사업에 맞게 지자체와 상의를 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의입니다. 우선순위를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거를 복지부로 올립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해주시는데요. 심사에서 승인이 안 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복지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질의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재신청을 하면 바로 우선순위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 질의 엄청나게 많거든요. 바로 우선순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알고 이용자가 어디 의정부 지역에 이 이용자가 이런 인지도를 많이 갖고 계신데요. 자기가
서비스를 12개월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3개월 이용하고 한 달을 못 이용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중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신청했을 때 바로 적용이 되는 걸로 인지를 하신대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에 예산이 없으면 서비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이용자에 맞게 서비스를 그렇게 제도를 그렇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잘 이해를 좀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인데요. 서비스 신청하실 때 이용자들이 결과 통보서 뒷면에 제공기간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경기도는 컨소시엄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 기관들이 빠져 있다라는 문의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해결점입니다. 시군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알려주셔야 되고요. 시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으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정보를 확인하고 시군구에다가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군구마다 그 컨소시엄 기관 명단을 정리해서 이용자들에게 내보낼 때 조금씩 다 상이하세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마다 업무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아시죠?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올해부터 한 명은 최대 2개까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서 서비스 당연히 중복 서비스 이용 안 되시고요. 이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8대 바우처에서도 유서 서비스 중복 지원 안 되십니다. 서비스 추가 이용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더욱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구매가 높을수록 그 서비스는 시장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사업으로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서 질의입니다.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습 모듈이 최대 3개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가 너무너무 서비스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공기관이랑 합의해서 아동 비전 형성이 아니라 학습 모드를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의였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십니다. 당연히 안 되시고요. 최대 3개월의 그 바우처 상품의 성격에 맞게 서비스 진행하시고요. 이 이용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학습이 너무너무 필요하시다면 그 학습 부분만 제공기관이랑 이용자랑 합의하셔가지고 추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우처 상품은 바우처 상품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추가 구매는 추가 구매대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질의입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에서요, 질의가 뭐냐면, 서비스가 중지되셨죠. 이용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전출입하셨습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지 이전을 하시면 다른 그 원래 있던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가셔서 재신청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신청 하시는데 질의입니다. 이용자가 12개월 서비스를 전에 있던 주소지에서 6개월 서비스 진행하였습니다. 없어졌죠. 이사를 갔으니까. 그러면 새로 지원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자가 악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이용자는 연마다 또 새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으시게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서비스가 만약에 최대 재판 전까지 24개월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재신청을 하여 서비스 받는 거를 좀 이렇게 악용할 수 없도록 제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안내를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재판정 사업인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게 예, 재판정 사업인데 재판정은 대상 사업이 있으세요.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매월 생성되고 12개월 그리고 치료교육 건강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재판정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정 사업은 맞춤형이랑 우리 아이 심리밖에 없으세요. 다른 건 다 재판정 안 되시고요. 예,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판정 원하시면 지자체와 상의를 하셔서 기준정보 변경하실 때 그 시기에 맞게 우리 사업 재판정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단에서는 시군구 사업을 뭐 저희 임의로 재판정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우처 카드 차세대 전자 바우처로 전환이 되시면서요. 그 바우처 카드 하나로 모든 전자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으신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장애 활동 지원 사업 먼저 차세대로 전환 시도했었거든요. 그 바우처 카드가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굳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걸로 같이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바우처 생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질의로 답변을 드릴게요. 질의가 이용자를 서비스 벌써 다 해놓고 뭐 오류가 났다던가 생성이 안 됐다던가 이런 경우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지원단에 있으면서 이런 질의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귀책은 제공기관한테 더 있으세요. 이용자한테 납부하는 거가 이용자가 책임이 더 많은 게 아니라요. 제공기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경우에 어떤 기관은 그 이용자한테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바우처 생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도 제가 오전에 2번 전화 받았거든요. 근데 이용자한테 바우처가 생성이 된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 서비스 개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캡 방식은 예, 이거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질의입니다. 제공기간 변경하잖아요, 이용자가. 전에 있던 기간에서 바우처를 다 긁지 않고 남은 상태로 또 변경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용자는 계속 바우처가 남아있거든요. 일부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그 이용자 대비 집행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수 높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 이용자한테 최대한 설명을 드리세요. 계약 기간이 되도록이면 그 기간에서 다 소멸하시고 옮기는 게 좋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더 받으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멸하시고 옮기고 이 기간에, 그러니까 해당 월에 생긴 생성은 해당 월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옮기실 거면 그 기간에서 다 그냥 소진하시고 끝나고 이렇게 옮기시는 게 서로 간에 불화가 없으세요. 그게 더 좋으시고요. 서비스 비용인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 청소년 비정형성 서비스랑 문제행동만 3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고요. 제공기관 교육입니다. 지금 연 20시간 교육인데요. 질이에요. 과연 교육 범위가 뭐예요?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간담회, 자체교육, 복지부, 개발원, 지원단 모두 다 해당이 되십니다. 치료사들 많으시죠? 치료사들은 그럼 세미나 가는 거 해당이 되나요? 올해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적 보고 10일에서 12월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이따가 개발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인데요.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 기준 정보라고 합니다. 제공기관에서 기준 정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기준 정보는 연 3회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연 3회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복지부에다가.
그 기간이 4월 16일이고 7월 16일이고 10월 16일이에요. 이 시기를 기억하셨다가요. 해당 지자체에 한 일주일 전에 문의를 하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변경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런 부분 문의하시면요. 좋으실 것 같고요. 시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는 조금 시기가 지났지만 7월 달에는 저희가 기준정보 요청하기 전에 간담회 해서 내용을 좀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이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 7월 16일, 그리고 10월 16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정보가 바로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용 보시면 단가나 결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다음 달에 적용이 되고요. 기타 뭐 대상자, 지원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단가나 결제에 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정보는 이걸부터 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오는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8대 바우처 사업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사업별로 다 지침이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문제행동, 그리고 그 시도사업이랑 시군구 개발 사업이랑 그리고 지역 선택형 그 아동 인지 향상 그 부분까지는 지투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지침이 다 다르니까요. 그거에 기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로 그냥 제가 코멘트 하나 달아봤습니다. 질의 문의 많이 오는 베스트 5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우처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라는 부분, 저희 쪽에 답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지원단에는 그 사이트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서비스 콜센터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번째로 자주 오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지원단 이거 모두 해당되십니다. 치료사, 세미나, 교육, 어떤 발표회 이런 거 들어간다고 저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올해까지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기간인데요. 제공기랑 정보 누락됐다라는 질문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사업은 시군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컨소시엄 자기가 맺은 주관기관이 어딘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셔서 시도사업이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하물며 컨소시엄이 자기의 주관기관 명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기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그럴 때 당혹스럽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자가 없다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근데 경기도 예산이 작년과 동결이 되었고요. 홍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신규 이용자랑 기존 이용자 다 기간 옮길 수 있으시거든요. 좀 더 좋은 메리트로 홍보에 주력하셔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공기관에서 많이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로 서비스 내용 변경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월 3회, 월 8회, 단가 이런 것들 다 변경해도 조금씩 이용자랑 합의했는데요. 조금씩 병행해도 될까요? 집단 프로그램인데 개인으로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요. 계획서 그리고 기준 정보에 맞게 서비스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바우처 상품의 고유의 성격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제공기관마다 조금씩 병행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성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기준 정보에 맞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집단 서비스인데 집단 만들기 어렵다라는 문의 많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이용자 바우처 상품을 이용하는 아이들끼리 만드는 집단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랑 바우처 상품 이용하는 아이들이랑 섞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룹을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 그 바우처 상품이라고 해서 꼭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맺는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일반 이용자 섞어도 되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